계속해서 22번입니다. 배전선로에서 수용과의 공급 전압을 허용 범위 내에 유지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배전 변압기에서의 전압 조정에는 고압선 부분 각부의 전압에 따라서 배전 변압기의 사용 탭을 적정하게 선정한다. 변압기 탭 선정 맞죠? 전압 조정 방법의 하나입니다. 2번 66kV 이하의 변전소에서의 전압 조정에는 모선 또는 급전선마다 정지형 전압 조정기, 정지형 전압 조정이 뭐요? 스태틱 해서 SVC입니다. SVC 조정기를 설치해서 조정한다. 맞고. 3번 우리나라에서는 배전선로에서의 전압 강화 한도를 10%로 잡고 우리가 380V일 때 38V죠. 10%입니다. 그거 기준으로 해주시면 되고 적정한 전압 강화 값을 설비별로 분담하는 방법으로 전압 조정용 기기와 병용해서 사용합니다. 맞고. 4번 배전선로의 부하는 중부하시와 경부하시에 크게 변화하므로 변전소 수전 측의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소리액터를 사용해서 조정한다. 소리액터는 뭐다? 지락전류 감소죠. 우리가 경부와 중부하 모두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동기조상기 이런 것들이지 소리액터는 지락전류 감소며 전압의 조정과는 무관합니다. 22번에는 4번이고요. 23번 봅니다. 최근에 초고압 송전 계통에서 단권 변압기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이후로 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단권 변압기 하면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단권으로 감겨있기 때문에 N 값이 감소합니다. N 값이 감소해요. 그러면 N 값이 감소하니까 L 값이 감소하고 L 값 감소하니까 리액턴스 X 값 감소하죠. X값 감소하면은 임피던스 Z값이 감소하고 Z값이 감소하면 퍼센트 임피던스 값도 감소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IS 단락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곱하기 전격전류 공식에 의해서 얘가 감소하면은 단락전류는 커지게 됩니다. 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권수가 작으면 일단 동선이 작습니다. 많이 감겨 있는 것이 동선이 크고 적게 감겨 있으니까 동선이 작다. 그 다음에 건수가 작기 때문에 가볍다. 당연하겠죠. 이러한 특징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23번에는 1번 중량이 가볍다. 맞고요. 건수가 가벼우니까, 건수가 작으니까. 2번 전압 변동률이 적다. 얘 값이 작으니까, 이러한 값이 작으니까 전압 변동이 작고 전압 변동률도 작습니다. 효율이 높다. 권수가 작으니까 동선이 작습니다. 동선이 작으면 효율이 높다. 맞고. 답은 단락전류가 적다가 아니고 단락전류는 커진다. 네, 답은 4번입니다. 24번 볼게요. 전격 전압이 1차 6600, 2차 220의 단상 변압기 두 대를 승합기로 V개선해서 6300V의 삼상 전원에 접속하면 승합된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우리가 V개선이지만은 이때 승합된 전압은 단상 단권 변압기와 동일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그림을 그려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보세요. 지금 1차 6600, 2차 220이라는 것은 일종의 변하지 않는 권수비입니다. 즉 1차 요 부분이 6600이고요. 요 부분이 220입니다. 이랬을 때 6300V의 전원에 접속하면 여기에 전원이 6300이랍니다. 그러면 승합된 전압 얘는 얼마예요? 얘는 H 고압적 전압은 얼마냐? 어떻게요? VH는 입력된 전압 6300 플러스 알파입니다. 6300 플러스 알파. 당연히 입력 6300이니까 출력은 6300보다는 더 크다. 얼마만큼 더 크냐? 6300이 들어갔을 때 권수비만큼 얼마? 알파는
6300 곱하기 6600분의 220만큼. 만약에 6600V가 들어가면은 220V만큼 커져요. 그러면 6300V가 들어가면은 권수비에 의해서 얼마가 된다? 이것은 210V가 더 커집니다. 따라서 알파는 210 해서 얼마요? 6510V가 된다. 6510V에서 답은 3번입니다. 네. 25번 또 볼게요. 25번. 단상 승합기 한 대 사용해서 승합할 경우 승합 전의 전압을 2원이라 하면 승합 후의 전압 2토는 어떻게 되는가? 24번의 그림을 좀 참고해 주시면요. 뭐라고 하냐면 승합 후의 전압 2토는 입력 전압 플러스 알파라고 했습니다. 알파. 그런데 이 알파가 24번에서 했지만 뭐요? 6300 곱하기 6600분의 220이죠. 그러면 얘가 뭐냐? 6600 이게 지금 25번 문제에서는 뭐다? 전원축 전압입니다. 얘가 전원축 전압이고 220 얘가 우리가 일종의 부하축 전압이에요. 부하축 전압이요. 따라서 25번 문제에서는 어떻게? 2원 플러스에 2원 곱하기 얼마? 전원축 전압분의 부하축 전압이 돼야 돼요. 전원축 전압분의 부하축 전압. 그래서 전원축 전압이 2원이라 되어 있고요. 부하축 전압이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번에는 답이 3번에 2토는 2원 플러스 2원에 2원분의 2토예요. 2토분의 2원이냐 2원분의 2토냐 했을 때 24번은 참고해서 전원축이냐 부하축이냐를 확실히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축 그다음에 부하축이요. 26번. 승합기에 의해서 전압 V에서 VH로 승합할 때 2차 전격 전압 E 자기용량 W의 단상 승합기가 공급할 수 있는 부하용량은 이것은 제가 전기 기기 시간에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부자는 고승입니다. 부자는 고승. 예, 부자는 고승이라고 해서 스님 그게 아니고요. 외우려면은 이렇게 외우시기 좋습니다. 부자는 고승에서 묻고 있는 것은 지금 부하용량이죠. 부하용량은 넘어가니까 자기용량 곱하기 승합분의 고압입니다. 그래서 자기용량이 지금 W라 그랬죠. W 곱하기 지금 승합이 2차 전격 전압 있죠. 요거죠. 2분의 고압적 전압은 VH로 간다고 했으니까 VH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W 곱하기 2분의 VH에서 26번에는 답이 1번. 계속해서 27번입니다. 절연 내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용 배달기를 사용했는데 이 전압 조정을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잘 나오는데 절연 내력 시험입니다. 예, 절연 내력. 어떻게 우리가 절연 내력 하면은 절연이 파괴되는지 되지 않는지 전압을 서서히 이렇게 올려요. 예를 들어 우리가 변압기 탭 변압 같은 경우는 단계가 이렇게 있죠. 100, 200, 300 이렇게 하지 연속으로 100, 101, 102, 103, 104 이렇게 못합니다. 근데 절연 내력 시험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101, 102, 103, 104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조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것이 뭐다? 유도전압 조정기입니다. 유도전압 조정기. 그리고 유도전압 조정기는 절연 내력 시험과 또 부하 변동이 심한 거. 전압 우리가 변압기의 탭 변환 같은 경우는 탭을 변환시키는데 간단한 게 아니죠. 띡띡띡 이렇게 올리는 것이 올리고 내리는 것이 복잡하다고 했을 때 유도전압 조정기 같은 경우는 그 조작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따라서 부하가 급변할 때 혹은 이처럼 절연 내력 시험할 때는 유도전압 조정기가 적당합니다. 답은 2번이고요. 28번 동일한 거죠. 부하에 따라 전압의 변동이 심한 급전선을 가진 배전 변전소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압 조정 장치가 유도전압 조정기입니다. IR 인덕션 레귤레이터 1번이고요. 29번 선로 전압 강화 보상기 LDC입니다. 라인
드롭 컴펜세이터에서 선로의 전압이 떨어지는 것을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다? 부하 전류에 의해서 전압 강화가 발생하죠. 그것을 고려해서 보상해 준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승합기로 저하된 전압을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승합기고요. 불로 리액터로 전압 상승을 억제하는 것도 상관이 없고, 직력 콘덴서로 선로의 리액션을 보상하는 것도 직력 콘덴서 방식이고,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선로의 전압 강화를 고려해서 모선 전압 자체를 조정해 주는 것 3번. 30번 다음 플리커 뭐요? 전압이 요동치는 겁니다. 변화가 심한 거예요. 이런 것을 경감하기 위한 전력 공급 측, 한전 측에서의 방안이 아닌 것은 1번 단락 용량이 큰 계통에서 공급한다. 이런 것은 단락 용량 하면은 무조건 임피던스, 그러니까 단락 용량 나왔죠. 퍼센트 단락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입니다. 여기에서 단락 용량이 크다라는 말은 얘가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다는 얘기죠.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임피던스가 작게 되고,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전압 강화가 작습니다. 이런 관계에 의해서 전압 강화가 작으니까 플리커 경감이 되죠. 전압 변동이 별로 없다 이런 의미고요. 이번 공급 전압을 낮춘다, 높여야 됩니다. 낮춰가지고 우리가 뭐 필요에 따라 낮출 수도 있겠지만은 플리커 경감을 위해서는 높이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2번이 답이 되네요. 3번 전용 변압기로 공급하거나 4번 단독 공급 계통을 구성한다. 타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30번은 2번이고요. 31번 다음 중 플리커 예방을 위한 수용가 측의 대책. 전력을 소비하는 수용가 측에서는 1번 공급자는 승업한다. 결과적으로는 맞으나, 플리커 예방은 맞으나 이것은 공급 측의 그 대책이지 수용가 측의 대책이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공급자는 승합하는 것은 공급 측의 전압이고요. 대책이고 수용가 측의 대책이 아니다. 이번 전원 계통의 리액터분을 보상하고, 3번 전압 강화를 보상하고, 4번 부하의 무효전력 변동 부분을 흡수하는 것은 모두 맞습니다. 다음 32번 송전선로에서 고조파 제거 방법이 아닌 것은, 고조파 제거는 첫 번째 변압기를 델타 결선합니다. 변압기를 델타 결선하면 선에 3고조파 전류가 발생하지 않죠. 예, 맞고요. 2번 능동형 필터를 설치하다. 필터 자체가 고조파를 걸러주는 필터, 우리 정수기 필터처럼 정수기 필터에서 우리 물에 있는 이물질을 걸러주고, 여기 능동형 필터는 고조파를 걸러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무효전력 보상장치 설치합니다. 무효전력 보상장치, 예를 들어서 전력용 콘덴서 같은 경우 전력용 콘덴서 설치하면은 거기에 직렬 리액터를 설치하죠. 직렬 리액터가 5고조파를 제거할 수가 있고, 혹은 단상에서 3고조파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유도전압 조정장치를 설치한다는, 앞에서도 했지만 전압 조정장치지 이것은 고조파 제거와 무관합니다. 그래서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3번이 됩니다. 33번 배전선로에서 사고 범위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배전선로고요. 사고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러면 우리가 사고가 확대되기 전에 끊어버리는 겁니다. 혹은 그 선로 자체를 환상선로 루프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끊고 다른 선로로 전기를 공급하는 이런 방식이 있는데, 1번 배전 계통의 루프화는 맞고요. 2번 선택 접지, 선택 자체가 고장난 부분을 선택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고장난 부분 선택해서 그 부분만 차단하니까 전체를 우리가 보호할 수가 있다는 의미에서 사고 범위 확대 방지 대책으로 맞고요. 3번 구분 개폐기, 그 구간만, 그 부분만 구분해서 개폐한다. 의미가 이해되시죠?
3번 선로형 콘덴서. 선로형 콘덴서는 뭐 전압 강화 보상으로 직렬 콘덴서 이런 것이지 사고 범위 확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34번 고압 가공 배전 선로에서 고장 또는 보수 점검 시 정전 구간을 축소한다. 정전 구간을 축소하기 위해서 그 정전이 발생한 구간만 개폐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해주시면 구간 개폐기 혹은 구분 개폐기. 정전 구간을 축소하니까 그 부분만 개폐한다고 해서 구분 개폐기.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이고요. 이번에 컷아웃 스위치는 TR에서 우리가 1차 측에 설치하는 겁니다. 변압기 자체가 고장이 났는데 그 고장이 선로로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트랜스 변압기 1차 측에 우리가 그 COS 컷아웃 스위치 혹은 프라이머리 컷아웃 스위치를 설치하는 거죠. COS입니다. 캐치홀더는 2차 측 변압기 2차 측에 설치하는 거고요. 공기 차단기는 우리가 앞에서 했죠. ABB입니다. 압축 공기를 가지고 차단시키는 건데 이것이 뭐 정전 구간 축소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34번에는 1번입니다. 구분 개폐기. 35번 통전계통에서 자동 재표로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동 재표로 방식 뭐다? 오픈, 티처 위에 클로즈 오픈, 티처 위에 클로즈 오픈, 클로즈 오픈 이렇게 자동적으로 오픈과 클로즈를 반복하는 겁니다. 왜냐? 대부분의 사고가 순간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구 사고면은 뭐 완전히 오픈해버리겠지만은 순간 사고를 위해서는 클로즈 오픈 하는 이처럼 자동 재표로 방식이 좋다. 일반 신뢰도 향상, 정전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신뢰도 향상. 뭐 공급 지장 시간의 단축 비슷한 거죠. 4번 고장상의 고속도 차단, 고속도 재투입 맞고요. 3번 보호 개전 방식의 단순화. 당연히 이렇게 자동 재표로 방식을 사용하면은 보호 개전 방식은 복잡해집니다. 답은 3번이고요. 36번 가공 배전 선로의 부하 분기점에 설치해서 선로 고장 발생 시 선로의 타 보기기와 협조하여 고장 구간을 신속하게 개방하는 개폐 장치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 보기기와 협조해서 고장 구간을 신속하게 개방한다. 얘는 차단을 못하고 반드시 타 보기기와 협조해서 고장 구간을 개방한다. 이것은 뭐다? 자동 선로 구분 개폐기보다 섹셔널라이저다. 자동 선로 구분 개폐기 섹셔널라이저를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타 보호기기와 협조할 때 타 보호기기는 리클로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반 자동 고장 구간 자동 개폐기는 ASS입니다. 오토 섹션 스위치. 고장 구간 섹션. 고장 구간이고요.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는 오토 로드 트랜스퍼 스위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전 선로가 만약에 고장이 발생했다. 그러면 비상전원으로 자동으로 전환시켜서 무정전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자동부하 전환 개폐기 ALTS입니다. 네. 4번에 기중부하 개폐기는 우리가 IS라고 해서요. 기중부하 개폐기는 IS 차단기가 아니고 그냥 일반 부하를 개폐하는 겁니다. IS 기중부하 개폐기고요. 36번에서는 답이 2번입니다. 37번 다음 중 배전선로에 사용되는 개폐기의 종류와 그 특성의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은 1번 컷아웃 스위치는 변압기 1차 쪽에 설치한다 그랬죠. 주된 용도로는 주상 변압기 고장이 배전선로에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변압기 과부하 소손을 예방하고자 한다. 맞고요. 이번 부하 개폐기는 우리가 LBS라고 합니다.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여주세요. 부하 개폐기. 얘는 차단 목적이 아니고 부하를 개폐하는 목적으로서 LBS라고 합니다. 로드. B는 브레이커겠죠. 네. 고장 전류와 같은 대전류는 차단할 수 없지만 평상 운전 시에 부하 전류는 개폐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부하 개폐기입니다. 3번 리콜러죠.
선로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고장 전류를 검출해서 지정된 시간 내에 고속 차단하고 자동 재폐로 동작을 수행하여 고장 구간을 분리하거나 재송전하는 장치. 맞고요. 4번 섹셔널라이저는 고장 발생 시 신속히 고장 전류를 차단 못한다 그랬죠. 섹셔널라이저는 우리가 좀 외우기 어려우시면은 앞에서 했던 달록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록이 매번 나오는데 얘는 차단 못해요. 섹셔널라이저도 혼자서 차단 못합니다. 그래서 37번에 틀린 건 4번이고요. 38번. 38번은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퓨즈, 보호협조에서 보호협조가 불가능한 비열은 우리가 이것만 짚어주시면 돼요. 리클로저 다음에 섹셔널라이저 요 순서 됩니다. 만약에 섹셔널라이저와 리클로저 이런 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하가 이렇게 있을 때, 부하가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이 순서인지 섹셔널라이저, 리클로저 이런 순서만 안 된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SR의 순서로 된 것이 4번이죠. SFR 이런 순서 안 됩니다. 반드시 R 다음에 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RRF 돼요. 리클로저 퓨즈 되고요. 2번에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되고요. 3번 리클로저 퓨즈도 되는데 섹셔널라이저 퓨즈 리클로저가 안 된다. 답은 4번입니다. 39번 공통 중성성 다중전진 방식이 22.9kV 계통에 있어서 사고가 생기면 정전이 되지 않도록 선로 도중이나 분기선에 보호장치를 설치하여 상호 보호 협조로 사고 구간만을 제거할 수 있도록 각종 개폐기에 설치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요. 변압기 이렇게 있고요. 변압기에다가 여기 차단기 그 다음에 여기에 리클로저 그 다음에 섹셔널라이저 그 다음에 여기 부하가 있죠. 여기 부하가 연결되면 부하에 라인 퓨즈 LF 라인 퓨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변전소 차단기 그 다음에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이 순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그 다음에 부하 앞에 라인 퓨즈 이런 순서로 구성이 된다. 예. 40번입니다. 22.9kV Y 가공 배전 선로에서 주 공급 선로의 정전 사고 시 예비 전원 선로로 자동 전환되는 개폐 장치. 우리가 자동 전환입니다. 자동 전환. 자동 전환에서 오토 자동이니까 오토죠. 그 다음에 전환이라고 해서 트랜스퍼입니다. 그 다음에 개폐장치, 개폐기를 한국말로 개폐기, 영어로 뭐다? 스위치죠. 그래서 스위치요. 스위치. 근데 부하로 자동으로 전환되는 개폐기니까 우리가 ALTS입니다. ALTS. ALTS. 엄밀히 구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오고 있는데 부하요. 부하인데 여기에 예비 전원이 있어. 뭐 22.9kV 선로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제쳐지는 거 있죠. 요 부분은 우리가 ALTS라고 합니다.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만약에 부하고요. 이 부분이 비상 발전기 있죠. 비상 발전기로 이렇게 전환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ATS라고 합니다. ATS. 그래서 엄밀히 보면 좀 차이가 납니다. 필기에서는 크게 의미가 별로 없는데 실기에서는 예비 전원으로 가느냐 혹은 비상 발전기로 가느냐 해서 ALTS 혹은 ATS 이렇게 구분되기도 합니다. 일단 40번에서는 예비 전원 선로를 했기 때문에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에서 ALTS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번이고요.
41번 배전선로의 주상 변압기에서 고압측, 저압측에 주로 사용되는 보호장치 조합으로 적당한 것은 앞에서도 했었지만은 37번에 했었죠. 1차 측에는 컷아웃 스위치하고 프라이머리 컷아웃 스위치에서 이게 이름이 보세요. 컷아웃 스위치를 CO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컷아웃 스위치를 PCS라고 합니다. 프라이머리 컷아웃 스위치 같은 거예요. COS로 하다가 뭐 PCS로 하다가 공통으로 사용하면 좋겠는데 왔다리 갔다 합니다. 1차 측, 그 다음에 캐치홀더, 캐치홀더에서 2차 측입니다. 요거 외워주시고요. 2차 측은 저압측입니다. 42번 고압 배전선로의 보호 방식에서 고장 전류의 차단 방식이 아닌 것은 1번 퓨즈에 의해서 보호할 수가 있죠. 2번 리클로저에 의해서 보호할 수가 있고 3번 섹션라이저가 차단시키지는 못하지만 차단 방식으로서 리클로저와 합동해서 차단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 방식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차단기가 아닌 것을 하면은 이 섹츄얼라이저 선택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차단 방식이라 했기 때문에 섹츄얼라이저도 포함되고요. 4번이 완벽한 답이니까 자동 부하 전환 스위치 ALTS 조금 전에 했지만 이 ALTS는 스위치입니다. 차단이 아니고 무정전을 하기 위해서 공급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이것은 차단 방식하고는 거리가 멀다. 42번에 4번. 43번 변전소 구내에서 보폭전압 저감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보폭전압, 사람 발걸음 사이에 왼발 오른발 사이 발걸음 사이에 걸리는 전압, 보통 1m 간격을 두고 그 사이에 걸리는 전압인데 이 전압을 저감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일반 접지선은 접지선은 힘들어서 그렇지 깊게 매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얕게 매설하는 것은 좋지 않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1번이고요. 접지선은 얕게 매설하는 것이 아니고 보폭 전압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깊게 매설한다. 2번 메쉬,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메쉬 접지 방법을 채용하고 메쉬 간격을 좁게 하면 좋고요. 3번 자갈 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4번 철국, 가대 등의 보도 접지를 하면 더 안전합니다. 43번은 1번. 44번 다중접지 3상 4선식 배전선로에서 고압측 1차측 중성선과 2차측 중성선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1차측과 2차측을 전기적으로 연결할 목적은 다른 경우는 상관없는데 1, 2차가 혼촉이 되었을 때 2차측 전압이 굉장히 높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저압 혼촉 시 수용과에 침입하는 상승 전압을 억제하기 위해서 답은 4번이고요. 중성적 접지하고 단락사고 검출 이런 거하고는 단락사고 검출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우리가 중성적 접지하고 지락사고는 상관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1차측과 2차측의 중성선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락사고도 거리가 멉니다. 44번에 4번. 45번 배전선로의 접지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배전선로에서 접지 목적인데 여기서 말하는 접지는 기기 접지 혹은 중성점 접지 혹은 변압기 접지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랬을 때 1번 고장전류 크기 억제, 직접 접지하면 중성점 접지에서 직접 접지하면 고장전류가 크기가 커지죠.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1번입니다. 1번이고요. 2번 고잡, 혼촉, 누전, 접촉에 의한 위험 방지 맞고 3번 이상전압의 억제, 대지전압을 저하시켜 보호장치 작동 확실 직접 접지죠. 4번 피뢰기 등의 뇌방지 설비의 보호 효과 향상, 피뢰기 접지입니다. 그래서 45번은 1번이고요. 46번 우리나라 22.9km 배전선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배전 방식과 중성적 접지 방식은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송전에서는 Y결선을 하는데 중성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전에서는 Y결선이지만 삼선식 직접 접지 방식이라 그래요. 중성선 사용 안 하면 얘도 삼선식이에요. 근데 중성선 사용하지 않은 Y결선이니까 삼선식인데 접지는 직접 접지를 하는 겁니다. 송전에서는 이런 걸 많이 하고요. 배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중성선 사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4개라고 해서 사선식이고요. 그 다음에 접지를 하는데 이렇게 여러 군데 접지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 접지지만은 그 중에서도 다중접지라고 합니다. 다중접지. 이렇게 해서 46번에 배전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삼상사선식이죠. 삼상사선식의 다중접지 방식이다. 47번 배전선로의 삼선식 비접지 방식을 채용할 경우 장점이 아닌 것은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직접 우리가 중성점 접지 방식 있죠. 그것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선식 비접지 방식이니까 1번 과도한 정도가 크다. 직접 접지에 비해서. 2번 1선 지락 고장시 고장 전류가 작다. 직접 접지에 비해서. 3번 1선 지락 고장시 인접 통신선의 유대 단위가 작다. 이것도 직접 접지에 비해서 그렇고요. 4번 1선 지락 고장시 건전상의 대지전이 상승이 작다. 이것은 대지전이 상승이 크죠. 비접지가 직접 접지보다 대지전이 상승이 큽니다. 그래서 47번에는 4번. 그 다음 48번부터는 우리가 뭐 옥내 배선 설비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범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모두 담기가 어렵고 뭐 내선 규정이나 전기 설비 기술 기준, 판단 기준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뭐 보통 전기 설비 기술 기준 판단 기준에 수록된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뭐 48번부터 암기해야 될 부분이고요. 뭐 문제 위주로 좀 암기하는 방법으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법적인 부분이라서 그 이론적으로 담으면 양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한 해 차에 뭐 한 문제 나올까 말까 정도인데 이것을 이론적으로 다 하기는 그렇고요. 교재에 있는 문제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8번 봅니다. 48번. 옥내배선의 전압강화는 옥내배선 집 안에 시설하는 배선입니다. 전압강화는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해야 하지만 경계선을 고려해서 보통 다음 값 이하로 하고 있다. 옳은 것은 뭐냐? 인입선 우리가 예전에 일반 단독주택을 했을 때 인입선 입구로 들어오는 선, 그 다음에 간선 있죠. 인입선과 간선을 합해서 2%, 그 다음에 분기선 2%.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인입선 더하기 간선 해서 2%니까 인입선 1%, 간선 1%, 그 다음 분기선 2% 하면 됩니다. 48번에는 1번이고요. 49번 분기 회로형 개폐기 및 자동 차단기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분기 회로 보시면 우리가 뭐 아파트도 그 분전반 있죠. 이렇게 전기 들어오고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했을 때 아이고 이렇게 뭐 부엌으로 가고 뭐 안방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분배되어 있죠. 이게 뭐 이게 MC12입니다. MC12 배선용 차단기죠. 그래서 분기 회로용으로 개폐기에 그냥 개폐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화전류가 흘렀을 때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개폐기 및 자동 차단기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배선용 차단기고요. 분기 회로용에서는 답이 4번입니다. 50번 옥내배선의 보호 방법이 아닌 것은 옥내배선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과전류가 흐를 때 보호한다. 여기서
배선의 보호라는 것은 배선에 과전류, 큰 전류가 흐르면은 전선이 타버리죠. 그럼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전선 모두 교체를 해야 되고 잘못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과전류의 보호가 있고, 그 다음에 지락이 생겼을 때 그 지락의 보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 접지 보호도 있는데, 전압 강화 보호. 전압 강화는 보호를 하지 않고 감소라 그러죠. 전압 강화는 감소해서 우리가 전압을 안정되게 공급하는 이런 목적이지, 전압 강화 보호를 하지 않고 전압 강화 감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호 방법이 아닌 것은 3번이죠. 예. 51번 전기 공급 시 사람의 감전, 전기 기계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이 아닌 것은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개폐기나 차단기, 그 다음에 뭐 누전 차단기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뭐 손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호용 개폐기, 뭐 방금 말씀드린 이런 MC12 배선료 차단기 같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과전류 차단기 똑같죠. MC12고요. 누전 차단기 모두 맞습니다. 축전지는 뭐예요? 축전지는 전기를 저장하는 설비죠. 저장하는 설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전 기기로 손상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축전지는 아니고요. 52번 감전 방지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감전 방지는 우리가 일단 기기 접지, 외함 접지 하면서 사람의 접촉 전압을 감소시켜서 감전 방지를 시킬 수가 있고요. 외함 접지나 이중 절연기기, 절연을 2번 하니까 누전이 발생했는데 한 번만 절연했다 혹은 2번만 절연했다, 그럼 2번 절연할수록 누전이 발생했을 때 사람 감전 확률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누전이 발생했을 때 동작하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면 됩니다. 아크온 설치 들어보셨죠? 아크온 뭐요? 애자령 보호입니다. 우리 직경내로부터 애자령을 보호하는 것이고. 52번에 2번. 53번 배전반 및 분전반의 설치 장소로 가장 적당한 곳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계세요. 본인 집에 분전반이 신발장 안에 들어있어. 신발장 안에 있으니까 야 이거 뭐 신발장 내부나 이런 것들 안 보이는 곳에 설치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교정에는 눈에 잘 보이는 곳, 물기가 없는 곳 이런 곳에 시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서 물었을 경우는 배전반 및 분전반 설치 장소는 정석으로 해서 노출된 장소, 눈에 잘 보이는 장소 이런 곳입니다. 답은 3번. 54번 폐쇄 배전반입니다. 폐쇄 배전반 뭐예요? 큐비클 있죠. 큐비클, 캐비넷. 그것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부분이 노출되어 있을 때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잘못해서 실수로 넘어지면서 감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캐비넷 안에 모든 기기들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폐쇄 배전반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뭐냐면, 첫째도 그렇고 사람에 대한 안전입니다. 안전. 답은 2번이고요. 2번. 55번 다음요. 전동기 등 기계기구류 내의 전로의 전련 불량으로 인한 감전사고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거리가 먼 것은 대충 문제 보셔도 이해되시죠? 감전 방지하기 위한 1번 외함 접지, 2번 전압이 낮을수록 더 좋고요. 4번 누전 차단기 설치고, 표저 설치는 뭐다? 표저는 다른 거 아니에요. 단락전류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것이 표저지, 이것은 절연불량으로 인한 감전사고 등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55번에는 3번 표저 설치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10장 문제풀이였고요.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발전공, 즉 첫 번째 수력 발전 부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에 강해요 전기 자격증